기자초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리사이틀 티켓팅 성공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 티켓팅을 두고 과거 임영웅 씨의 공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티켓팅을 했다는 입장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면은 진짜 좀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역대 최대 규모여서 그랬을까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오늘 조목조목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역시나 이번 티켓도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11월 21일 이 티켓팅 다음날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직접 밝혔는데 이 리사이틀 6회차 공연 티켓 예매가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2월 27일부터 29일, 내년 1월 2일부터 4일 총 엿새간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고 규모는 약 10만 8천 명 규모입니다. 자, 앞서 이 체조 경기장 K스포돔에서 6차례 했는데 그때는 15,000명씩 6차례니까 9만 명이었죠. 그리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틀 공연했는데 회당 5만 명씩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를 10,000명 정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팬들을 모으는 공연이라는 거죠. 자, 물고기 뮤직은 이번 콘서트에서 임영웅은 시대의 명곡을 재해석하고 감동과 웃음으로 전 세대를 사로잡겠다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강렬한 무대의 향연을 기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임영웅 씨 이번 티켓팅에 성공했다는 거 인증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첫날 공연을 봅니다. 오후 7시 30분 관람을 하고 저는 한 장을 구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순간적으로 딱 접속이 됐을 때 들어왔네? 몇 장 더 구해볼까 했는데 그거 몇 장 찾다가 다른 좌석 둘러보다가 그 사이에 다 표가 빠질 것 같아서 진짜 제가 들어가자마자 점으로 하나 딱 비어있는 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들이 2장, 3장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하나가 비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 장을 제가 콕 집어가지고 곧바로 예매를 하고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자, 이번 예매 과정에서 저는 스마트폰 2대가 필요했습니다. 저와 가족이 각각 시도를 했는데 저는 성공을 했고 가족은 실패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노트북을 사용해봤고 PC방에도 가봤는데 솔직히 그때 다 실패했어요. 아, 별로 소용이 없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서울 공연 성공한 것도 그때도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였죠. 8시부터 티켓팅이 시작이었는데 저는 7시 30분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시 50분까지는 계속 좀 새로 고침을 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요지부동이지만은 혹시라도 서버가 중단되거나 튕기지 않도록 계속 확인을 해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분 동안은 사실 안 건드렸습니다. 그때 튕기고 이게 서버가 막혀버리면 정말로 낭패니까 마지막 10분 동안 조용히 기다렸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얼만큼 대기자가 줄어드는지 사진으로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시간을 같이 봐주세요. 딱 8시가 시작되자마자 접속을 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접속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대기 순번은 57,155번이었습니다. 이때 좀 이미 좌절을 했어요. 왜냐면 57,000명이면은 인당 2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11만 4천 장이에요. 근데 이번 티켓이 10만 8천석이죠. 아, 이미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켠으로 위안이 된 게 대기 인원이 22만 8,407명이었습니다. 자, 내 뒤에 무려 17만 명이 더 있다. 나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다 라고 위안을 삼으면서 일단 기다렸습니다. 자, 근데 지난해와 비교해 제가 좀 수월했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해 어땠을까요? 제가 8시 정각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가자마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구가 떠버렸어요. 서버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8분이 지난 8시 8분입니다. 대기 순서는 49,607번. 대기 인원은 24만 3,234명. 제 앞에서 8,000명 정도가 이미 빠져나갔어요. 정말 진정한 승자들이죠. 시작한 지 8분 만에 티켓팅을 끝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입니다. 근데 8,000명이 빠져나갔음에도 대기 인원은 오히려 15,000명이 늘어서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제가 든 생각은 여기서 튕기면 끝이다.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 스마트폰과 이 서버 상태가 보호돼야 된다. 이 생각뿐이었어요. 자, 또 7분이 지나고 8시 15분 사진입니다.
대기 순서는 39,787번, 대기 인원은 239,800명입니다. 따지고 보니까는 약 7, 8분 사이에 10,000명 정도가 제 앞에서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런 추세를 보면은 8시 30분 정도 되면은 나의 순번이 오겠다 싶었죠. 그 다음입니다. 8시 30분입니다. 드디어 제가 1만 명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9,863번입니다. 이때도 대기 인원은 20만 5,332명. 맨 처음에 22만 명으로 시작돼서 대기 인원은 2만 명이 줄었는데 제 순번은 약 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앞에서 빠져나가는 인원보다 뒤에서 채워지는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표를 사겠다는 일이 유입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생각되는 건 표를 산 사람들이 다시 줄을 선다.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드디어 1000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00번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문구가 바뀌었어요. 곧 고객님의 순서가 다가옵니다. 예매를 준비하세요. 이게 딱 떴습니다. 이때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제 거의 손에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가 8시 35분이었습니다. 988번, 대기 인원은 여전히 19만 4,110명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2분이 지난 8시 37분에 입장을 했고, 후다닥 이 절차를 밟아서 제가 첫 사진 보여드린 예매 완료 사진이 8시 41분이었죠. 들어가서 모든 카드 결제까지 4분 만에 모든 과정을 종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도 가능할까 해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봤어요. 8시 56분입니다. 그때 대기 순번은 14만 1,584번. 8시 정각에도 대기 인원이 22만 명이었는데 약 1시간이 지난 8시 56분에도 여전히 16만 87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매율은 90%, 그리고 약 9시 10분경에 표가 모두 매진됐습니다. 그동안 이명웅 씨의 티켓팅을 보면은 1분 만에 매진, 3분 만에 매진,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표가 모두 팔렸습니다 해서 창이 닫힌 건 9시 10분경, 약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예전보다 이명웅 씨의 인기가 줄어든 걸까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좀 더 일단 서버가 안정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등을 통해서 표를 왕창 구매하는 이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티켓을 구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주변에 제가 구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구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8시 정각이 되자마자 최대한 빨리 누리려고 했을 뿐인데 그때도 이미 5만 명이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직전에 재접속하는 거 금지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클릭이 몰리기 때문에 튕겨져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함부로 새로 고침은 누르지 않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은 개인적으로 더 쉬웠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지난해 3월부터 이 매크로를 이용해 사재기한 공연 티켓을 판매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한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인데, 그게 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법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매크로를 이용해 구입했다는 걸 인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매크로 이용 여부 상관없이 구매한 티켓을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것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주요했어요. 이런 티켓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뭘까요? 같은 회차에 자기는 한 장만 있으면 들어가서 볼 수 있죠. 정말로 이런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명웅 씨를 좋아하거나 이명웅 씨의 티켓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가서 공연을 볼 생각이 아닙니다. 티켓을 되팔아서 차액을 남기겠다는 심산인 거죠. 근데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가격보다 웃돈을 얹어서 판다, 이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처벌은 받기 싫죠. 그럼 웃돈 얹어서 팔 수 없어요. 그럼 자기가 일부러 들어와서 이 티켓을 미리 사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 처벌된 사례까지 최근에 나온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입니다. 판매 사범이 적발된 첫 사례예요.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암표를 판매한 피의자 7명을 적발을 했다고 지난 10월 1일 밝힌 건데, 자, 대부분 컴퓨터에 익숙한 20대에서 30대였습니다. 전문적으로 티켓 판매를 대행한 사람은 물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군인까지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컴퓨터 조작에 굉장히 능하다는 이유로 여기에 참여해서 티켓을 되팔아서 차액을 남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등을 매크로를 이용해서 구매 대행하거나 티켓을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아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게 암표 판매로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1억 원입니다. 자, 검거된 무직자 20대 같은 경우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뮤지컬 그레이트 폼의 티켓을 331매를 판매해서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나우나 티켓 37매를 되팔아 543만 원의 수익을 올린 피의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명웅 씨입니다. 이명웅 씨의 티켓 15매를 되팔아 1,338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5매인데 1,338만 원. 무슨 얘기일까요? 이명웅 씨 티켓 한 장마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웃돈을 붙였다는 거예요. 웃돈을 붙인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익이 났겠죠. 그만큼 이명웅 씨의 티켓을 구하기 어렵고 또한 이 티켓을 구하려고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매크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표를 한 사람이 무려 300장이 넘게 확보가 가능하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은 일반적인 티켓 예매자들은 수만에서 수십만 번대 순번, 접니다. 제가 5만 대였죠? 자, 그런 순번을 대기하고 남는 좌석을 예매하면서 티켓 예매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의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면 1, 2분 내에 예매 링크에 접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아무 티켓도 아니고 정말 금싸라기 같은 가장 좋은 곳의 티켓을 왕창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같은 값이면 좋은 자리에 앉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웃돈을 주고 그런 티켓을 구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이 리사이틀 예매 때는 어땠을까요? 일단 매크로를 통해서 티켓을 확보할 수는 있죠. 매크로 사용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300장을 샀어요. 그럼 이명웅 씨 티켓 15만 원씩 300장 사면 얼마예요? 4,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4,500만 원어치 티켓을 사놓고 이거를 되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본인이 한 번 공연 보면서 4,500만 원을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되팔지 못하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10월에 이렇게 대대적인 검거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떠나서 웃돈을 받고 파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매크로를 통해서 표를 한꺼번에 매집하는 세력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는 뭘까요? 제가 8시 37분에 처음 입장이 됐다고 했죠. 그때도 사실 표가 생각보다는 꽤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8시 37분이었기 때문에 야, 들어가서 정말 표 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표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인즉 한 번에 재판매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표를 매집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관람을 위해서 티켓팅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이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왜 이리 접속은 오래 걸렸을까? 여전히 동시 접속자 수는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됩니다. 일단 서버가 한꺼번에 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요. 튕겨나가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서버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대기자만 이 링크 안으로 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를 잔뜩 매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표를 너무 많이 사는 게 문제인 거죠. 한 사람이 아까 300장씩 샀다고 그랬죠. 30명만 들어가 있어도 10,000장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표를 사는 사람만 빠져도 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여유 있는 환경은 아니었죠. 누군가 저한테 비결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일단은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8시 30분 넘어서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이때는 힘들다. 이미 다 팔렸을 거야. 들어가도 자리가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8시 37분에 들어가서 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매가 시작된 지 37분 만이었죠. 근데 보니까 9시 조금 넘어서 매진이 떴으니까 저보다 더 늦은 시간에 표를 구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 이 영상 보시면은 댓글로 본인의 또 티켓 예매 성공담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읽고 다른 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공연만 남았습니다. 오는 12월 27일 첫 공연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날 봅니다. 혹시라도 그날 주변에서 마주치게 되시는 분들, 저희 올드스타 구독자 여러분들 있으면, 구독자 아니더라도 이명웅 씨의 팬들이 있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